인사드리겠습니다. 장발 원장입니다. 최근에 영재학교 입시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학원에서는 수학 문제 문항수가 줄어드니까 옛날처럼 낼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지금 영재학교 입시안이 정부안이 발표는 됐지만 영재학교 선생님들은 아직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입학 요강을 정확히 결정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얘기하는 모든 거는 그냥 소설에 불과합니다. 오늘 제가 입시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하는 것도 역시 소설에 불과하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오늘 가볍게 좀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사실은 전형기간이 단축됐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기존에는 3월 달에 준비해서 4월 달에 원서 놓고 5월 달에 시험 보고 7월 달에 캠프하고 8월 달에 발표하고, 사실 이게 한 학기가 3학년 2학기가 3학년 1학기가 다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서류 준비나 입시 준비가 2학년 때 끝나야 되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정이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정상적인 중학교 학교 생활 지원을 위해서 애들 굉장히 너무 힘든 학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6월 달에 이제 1단계 서류를 넣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시험을 봐서 8월 달에 캠프를 해서 뽑겠다는 거죠. 이 대목이 대단히 좀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중3보다는 밑에 학년들한테는 좀 중요한 것이 전형기간이 조금 뒤로 늦춰졌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서류에 반영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2학년 때 너무 시험을 조금 한두 과목을 못 봤거나 그래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 그 부분에서, 교과성적 부분에서 조금 만회가 되겠죠? 이런 부분은 좀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요즘에 너무너무 빨리빨리 수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초등학교 때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 후에 준비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 늦게 시작하더라도 영재고를 준비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앞으로 이제 과고 입시하고 일정이 같아지면, 아직은 학사 일정이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할 수는 없지만 향후 이제 과고 입시 일정까지 영재고 입시 일정하고 일치하게 되면 이 기간이 더 뒤로 늦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좀 어린 자녀 부모님들은 지금부터 그냥 차분하게 영재학교를 준비하면 영재학교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대목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가 1단계 변화인데요. 1단계에서 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서류 통과율이 75%나 된다는 거죠. 반면에 2단계 통과율은 27%밖에 안 된다. 2단계 시험 비중이 너무 큰 거 아니냐. 1단계 비중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1단계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를 한 곳만, 지금까지는 여러 곳을 지원을 했는데 한 곳만 지원하게 하겠다. 중복 지원이 금지가 된다. 그리고 1단계 합격률을 높은데, 그러면은 이거 객관성을 누가 담보하냐 그랬을 때 입학 담당관을 배치를 해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읽어보시면 문맥상 1단계의 커트를 조금 높여서 1단계의 영향력을 좀 더 주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막상 지금 아직 입학전형 발표가 된 건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앞으로 입학전형이 발표가 됐을 때 보다 주목하셔야 될 점은 어떤 점이냐면 사실은 입학전형에서 1단계 통과율을 어떻게 볼 거냐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1단계 통과율을 높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게 어떤 방향으로 생각될지는 생각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영재학교 2단계 시험장에 나타난 아이들, 2단계 시험장에 나타난 아이들이 실제로 영재고를 준비했던 아이들이겠죠? 보통은 처음에는 재작년까지는 막 6,00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작년부터 서류에 조금 제한을 두기, 특별히 중2 학년들을 많이 서류를 탈락시키고, 그 다음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탈락시키는 바람에 실제로 시험장에 나타난 인원이 올해는 4,0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서류가 탈락했기 때문에 몇 명이 탈락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영재학교 이번에 서류를 내는 학생은 5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근데 전국의 영재학교가 8개니까 이거를 8개로 나누면 학교당 한 600장 정도의 서류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물론 서울, 경기, 대전은 저거보다 600장보다 적어지게 될 거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저 600장에서 조금 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과연 영재학교가 지금의 입학전형처럼, 이게 이제 올해 입학전형이거든요. 지금의 입학전형처럼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이렇게 만약에 입학전형이 나온다고 하면 그럼 과연 서류에서 탈락시키기가 쉽진 않을 거다. 이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주목하셔야 될 점이, 만약 정부의 의견대로 뭐 서류에서 몇 배수를 뽑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서류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학교들이 몇 군데가 생깁니다. 한국, 대구, 세종, 예술 뭐 이런 학교들은 서류에서의 변별력이 높아지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서류는 좀 통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학 정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건 앞으로 입학 전형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지금 당장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영재학교 입시의 흐름상 보면 사실은 영재성 있는 아이들이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입학 담당관이 배치가 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볼 기회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한 곳 지원했다가 서류를 떨어져 버리면 시험도 못 볼 기회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이 서류 준비에 조금 각별히 준비를 하셔야 되죠.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내용은 부모님들이 작년에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지금 아직 입시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서 내용을 캡처를 해왔는데요. 보시면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탁월한지, 우수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점수화를 시킬 수 있도록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매우 탁월함으로 쓰면 골치가 아프니까 매우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요소를 정확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저렇게 400자 이내로 쓰게 하거나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학교에서 영재학교를 많이 지원하는 학교,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추천서를 40장을 썼는데 전부 다 매우 탁월함으로 아이들을 추천을 했다고 하면 그 추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추천서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탁월한 이유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의 특성과 함께 그 아이의 특성과 장점을 정말 정확하게 잘 기술했는데 그게 시험지 답안에도 묻어나면 그 학생은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류 우발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이 대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잘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사전에 조금 노력들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도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지혜롭게 아이들이 어떤 게 장점인지를 잘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다른 학교도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아까 그거는 서울영재국인데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게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추천서인데요. 자소서죠. 자소서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지원 동기는 뭐 다 들어가는 거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평가하는 게 수학과학의 어떤 역량입니다. 그래서 그 수학과학의 역량에 대해서 좀 아이들이 자기의 학습 경험들을 잘 살려서 서술할 수 있으면 아마 크게 자소서는 등급화시키니까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되는 거니까 뭐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학교의 특성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서울영재고나 한국과학영재학교, 그 다음에 경기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모든 과목을 잘하는 것보다 이제 수학하고 과학의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는 학교들이고요. 반면에 세종이나 인천 예술영재학교 같은 학교들은 전 과목을 골고루 좀 잘하는 학생들을 선호하는 편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우리 아이가 여러 가지 재능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학교별로 특성에 맞게 서류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진로, 저희들이 성숙도라고 하거든요. 그 아이가 수학과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자기소개서에서 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과 성적도 이제 중요해지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추천서,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자소서 이런 것 이 세 가지를 잘 받으면 서류를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2단계 시험이죠. 저는 2단계 시험에 대해서 뭐 할 말은 많지만 이번에 이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가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영재학교 시험, 작년의 영재학교 시험을 분석한 자료예요. 이거 보시면 정말 재밌는 사실들을 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문항당 이거는 이제 지적한 거예요. 한 문항 푸는데 어떤 학교는 2분 만에 한 문항을 풀어야 되는 학교가 있고요.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문항수가 많으니까 결국에는 사교육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문항수를 좀 줄여야 된다. 이게 이제 올해 아니고요. 재밌었던 거는 이겁니다. 선행학습으로 풀 수 있냐? 선행학습 없이 풀 수 있는 게 5점 만점에 수학은 4점이, 수학과학이 다 4점이 넘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등과정 준수를 했냐 안 했냐 했을 때 수학은 80% 이상을 중등과정을 준수를 했다. 과학은 90% 이상 준수를 했다. 제가 이 대목에 부모님들한테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재학교 입시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누누이 설명할 때마다 중등 심화가 나온다.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예, 중등과정으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말하자면 5점 만점에 4점을 맞았는데 실제로 영재학교 아이들의 입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60점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중등과정 선행 없이 풀 수 있는 점수만 다 맞아도 나머지 틀렸더라도 영재학교를 충분히 붙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중등과정 거의 90% 이상 지금 점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시험을 내고 있거든요. 사실 영재학교 2단계 시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교육부 안에 충실하게 정말 영재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저 5점 만점에 5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중등과정으로 전부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너희들 그거 안 지켰으니까 지금 학교 평가에서 반영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이건 조금 좀 무리한 요구죠. 그러니까 이번에 영재학교 입시 개편안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영재학교 선생님들이 사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어필이 잘 된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게 영재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논리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올해 영재학교 입시 개편안에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영재학교 시험을 잘 냈고요. 문항수가 좀 많다 이것만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문항수를 좀 줄이고 문항수를 수학을 이제 소문항 기준입니다. 소문항 기준으로 10문항 이내로 줄이고 과학은 25문항 이내로 줄이고 그 다음에 서술형 참 재밌는 거는 이 시험 현행 시험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 학교가 한국과학 영재학교입니다. 그래서 한국과학 영재학교의 문제를 굉장히 좀 대표적인 예로 들었는데 한국과학 영재학교 수학 문제가 경시 문제는 아니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1번 문항의 기초문항, 소문항 한 5개 정도 달아가지고 기초문항을 만들고 나머지 이제 대문항으로 서술형을 쭉 내는 학교인데요. 아마 이런 방식을 지금 추천한 걸로 보아 학교들이 이거를 조금은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문항수를 좀 줄여주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주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갈 거 아니냐. 일정 부분 평균적인 난이도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입시의 기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영재학교가 굉장히 문제를 잘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영재학교들도 서술형 내고 싶어요. 그리고 개방형 내고 싶고 근데 문제는 그런 문제들을 냈을 때 과연 그거를 정확히 풀 수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를 지원하는 아이들 정도는 그런 문제에 답을 쓸 수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 답지를 이렇게 채점을 해보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빵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세종예술영재학교나 한국과학 영재학교도 심지어 옛날에 그런 개방형도 많이 내고 그래 왔어요. 근데 애들 답안지를 채점을 해보면 변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약간 객관적인 어떤 유형들, 그 다음에 아이들을 변별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해서 단답형 비율이 조금 늘어났던 거거든요. 이걸 다시 이제 옛날처럼 서술형 위주로 좀 돌리게 된다고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마 적당한 접점을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별할 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정부의 요구안이랑 어떤 적당한 이 접점을 찾긴 할 텐데 여전히 영재학교 입시에서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너무 입시 변화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민하시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하게 아이들이 잘 공부를 하게 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개방형 문제라고 했을 때 이번에 영재학교에서 예로 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 문제가 정말 훌륭한 샘플이었죠. 세종과고, 한성과고에서 나온 문제가 선행학습 요소 1도 없이 풀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문항은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개방형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죠. 보시면 일상생활의 예시 한 가지를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한 건데 사실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 없는 건 아니죠. 분명히 중학교 수준에서 얘기한 내용을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거니까 정답은 있는 거고 이게 정답일지 아닐지를 여러 사람이 협의해서 이 아이를 점수를 평가하겠다는 거죠. 이런 개방형 문제. 한 문제만 더 보시면 뭐 이런 대표적인 문제 유형은 맨날 이제 어떤 미지행성에 갔는데 거기서 뭐 감자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6가지 방법 한번 서술해봐라. 애들이 이거 6가지 다 못 찾습니다. 보통은 몇 가지 찾는데 그 답에 대해서도 이게 객관적으로 정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분석을 해서 점수를 매기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설계해봐라 이런 건데 사실 이런 게 정답이 없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합리적으로 어떤 안들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을 하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서술해 놓고 나는 다 했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량과 무게의 정확한 차이점을 알아야 되고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이 문제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어야 정확히 써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써내려가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과학이나 수학이나 여전히 기초적인 지식을 등한시하고 서술형만 연습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바람직한 거는 아니고요. 옛날보다 서술을 조금 더 준비시키는 건 바람직하겠지만 기본을 다 무시하는 거는 이제 입시에 너무 빠르게 반응하는 건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3단계에서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이게 영재학교에서 내놓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뭐 조별 활동이랄지 여러 가지 실험이랄지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캠프가 많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재작년 그래서 제가 서울영재고 캠프를 보여드리면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창의 설계, 그 다음에 글쓰기, 이게 영재학교에서 제시한 거하고 완전히 똑같은 부분이란 걸 부모님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 캠프에서도 충분히 변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지난번에 올린 영상 보시면 그 캠프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부모님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우선 선발 제도를 확대하겠다는데 이것도 역시 참 이게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저는 영재학교 선생님들의 요구를 다 수용했다고 보는 게 이 대목이에요. 2단계 통과자 중.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류 우선 선발 제도가 지금까지 뭐 대구나 세종이나 이렇게 서류 우선 선발하는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도가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 서류를 우선 선발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지역 인재 우선 선발이라고 하면 2단계 통과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인천과 서울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 여러 개의 자치구, 그 다음에 전국 시도 16개 지역에서 가장 탁월한 자, 시험을 가장 잘 보는 아이. 근데 그 중에 200등 안에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82명을 뽑는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올해 영재학교에서 우선 선발한 아이들이 60명 조금 넘습니다. 60명, 한두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올해 고등학교 1학년들의 지역별 입학생 분포입니다. 올해 입학한 학생들. 서울은 서울 지역 아이들 많이 뽑히고 있죠. 서울 경기 아이들. 그리고 이미 다른 지역, 한과형 같은 경우는 부산 아이들 지금 18명, 20명씩 뽑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지금 뽑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도 이미 각 지역구별로 작년에 시행을 했고요. 지금까지 대놓고 그 지역 아이들을 안 뽑았을 뿐이지 서류 점수의 배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우수한 아이들을 뽑아주고 있었는데 교육부에서는 그걸 더 늘려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마당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놓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이런 지역 우선 선발 제도에 대해서 이제 명문화를 해서 입학 요강이 나올 거고요. 저는 오히려 암묵적으로 그냥 하는 것보다 이렇게 대놓고 우리 이렇게 뽑을래요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서울 지역, 서울 경기 지역에 사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지역 학교에 대한 TO가 약간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겠으나 그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서울영재구가 올해 지역 우선 선발을 2명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이제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보거든요. 뭐 10명 남짓? 뭐 다른 학교들은 더 적겠죠. 어쨌든 그 정도의 효과였기 때문에 지역 우선 선발 제도가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입학 요강들을 쭉 분석해서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그 영재학교에서 나온 이 입학 요강은 아주 야심차게 도전을 해봤으나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영재학교 입시가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정부에서 승인한 꼴이 돼버린 겁니다. 진짜로 영재학교 선생님들 많이 노력을 하고 제가 아이들 지도해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귀신같이 아이들 잘 뽑아갑니다. 정말 훌륭한 아이들. 단순히 선행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막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하고를 떠나서 그 아이들의 잠재력을 평가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 제 눈에는 영재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열심히들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올해 입시냐는 영재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은 이런 그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입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앞으로 이제 입학 요강이 조금 나와봐야 할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형기간이 뒤로 조금 밀린 거, 그 다음에 1단계에서 한 곳밖에 지원을 못한다는 거, 이거 빼고는 사실 큰 변화는 없을 거고요. 문항수가 약간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2단계 변별력이 2단계의 영향력이 예년보다 조금 줄어드는 거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예년 입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지필고사를 없애려고 해봤더니 실제로 전 세계 어느 곳도 영재학교 아이들을 뽑으면서 지필고사를 없앤 학교가 없다, 지필이 없는 학교가 없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영재학교 입시는 큰 변화 없이 입시 일정 정도가 조정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 거다. 이걸 예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잘 준비해 오셨으니까요. 마무리 잘 준비하시면 영재학교 충분히 붙을 수 있고요. 서술형에 대한 대비 학원에서 충분히 하해서 좋은 결과들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